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과거 핵심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총정리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한 2018년도 4월 1일부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의장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항상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실손의료비든 또는 보통 약관이든 특별 약관이든 개정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올해 또한 휴의장에 관련된 개정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 4월 1일 즉 개정 전 휴의장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개정 전 휴의장에 관련된 계산 문제와 개정 후 휴의장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약에 휴의장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단서 조항에 분명히 2018년 4월 1일 개정 후 휴의장의 문제를 기준으로 답안을 기술하라는 단서 조항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없거나 또는 개정 전 휴의장의 약관 규정을 토대로 답안을 기술하시오라고 한다라면 개정 전 약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 시험은 2차 시험은요, 다른 과목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재산보험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목들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휴의장의 계산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될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물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2018년도 4월 1일부로 개정될 휴의장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자료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정 전 휴의장에 관련된 내용들과 이 개정 후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한번 훑어보시고 또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 더 예습을 하시고 저와 수업을 참여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간략하게 또 풀어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다뤄보지 않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표준약관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고요.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접목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도 한번 풀어봤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2012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고요. 3번 문제로 1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 계약자 김도진 씨는 A보험회사에 아래와 같이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2012년 6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계약사항 및 7월, 8월 달력을 보고 제3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질문에 답하시오. 단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 계약이 해지, 이 조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면 이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보시면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지 예고 후 납입 최고장을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또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에게도 납입 최고장을 전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납입 최고 기간은 보험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두고 1년 미만의 단기 보험인 경우에는 며칠이라고 알고 계시죠? 7일이죠. 7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납입 최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면 계약사항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단서 조항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약사항을 또 꼼꼼히 보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납입 최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보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계피가 모두 동일하고 수익자는 다르네요. 수익자는 배우자고요. 계약일은 2011년 1월 10일이고 보험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기 때문에 단기보험이 아닌 장기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1년 이상의 보험 계약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따라서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을 두고 납입 최고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벌써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납입 주기는 월납, 최종 보험료 납입 월도는 2012년 5월까지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5월달까지 납입이 됐으니까 6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8월 1일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해지 예고분 납입 최고장을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납입 최고를 해야 되느냐? 질문사항을 보시면 2012년 6월분 보험료를 계약자 김도진 씨가 2012년 7월 31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A보험회사가 2012년 8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해지 예고분 납입 최고장을 서면으로 도달시켜야 하는지 그 최종 일자를 쓰시오. 5점 배점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이 부분은 풀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8월 1일부로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월 31일까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일은 불산입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1일을 제외하고 30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그 날에 납입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2, 19, 18, 17일이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17일까지 납입 최고장을 도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7일이고요. 7월 17일이고요. 그리고 2번, 질문사항 2번 보시면 계약자 김도진 씨는 2012년 6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년 7월 20일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했다면 계약자 김도진 씨가 약관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이 가능한 최종 연월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에 대한 조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표준약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1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보시면. 그래서 자동대출 납입은 1년을 한도로 한다. 그러면 2012년 7월 20일에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2013년 6월까지 자동대출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보통 약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조부터 1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응용 문제라든가 또는 계산 문제에 보통 약관이 접목시켜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